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1년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및 가공산업 활성화 사업 공모계획이 현재 한국임업진흥원에서 공지가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선마실TV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생산, 가공, 유통 기반 시설의 현대화 그리고 규모화로 임산물의 생산성 및 품질 향상 등 대외 경쟁력을 가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산물의 2차 가공 및 제품화로 소비 확대와 임산물 가치를 제고하고 가공산업 지원을 통하여 산업화를 유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사업기간을 잠시 보면은요, 사업기간은 2021년 12월까지입니다. 내년 12월까지죠. 지원 대상은 생산자 단체, 영농조합법인, 농업에서법인, 그리고 산림조합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면은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조성, 이거는 물류 단순가공, 거점 복합가공에 해당되는데요. 여기는 조성을 이제 신규한다는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임산물 산지유통센터 보완이 있습니다. 이거는 기존에 있는 것을 노후 장비 교체 등 시설 보완한다는 의미고, 임산물 가공 산업 활성화는 가공시설 시설의 신설 및 보완이 해당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클러스터라는 것은 전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특정 분야에서 상호 연관된 기업, 전문화된 공업자, 서비스 제공업체, 관련 산업 유관기관, 대학, 중개기관, 산업협회 등이 되겠습니다. 이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함께 모여 협력 또는 경쟁하는 지리적 연합체, 이걸 마이클 포트라고 그러죠. 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2021년 예산 규모 및 지원 조건을 보면요, 산지종합유통센터는 전국에 7개소, 총 사업비는 70억, 국고 35억, 지방비 14억, 자부담 21억이 되겠습니다. 이 지원 조건은 국가에서 50%, 지방자치단체 20%, 자부담이 30% 되겠습니다. 여기는 신청 규모를 총 사업비를 보면은요, 단순가공은 2억에서 10억 이내, 복합가공은 10억에서 50억 이내, 시설 보완은 유통시설에 대한 현대화 지원이 여기 해당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공산업 활성화가 있는데 여기는 전국이 2개소입니다. 총 사업비는 40억, 국고 20억, 지방비 8억, 자부담 12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또 50% 국가, 20% 지방자치단체, 자부담이 30%, 총 20억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개수별 지원 규모는 최종심의에서 결정하기로 되어 있고요. 21년 예산 확정에 따라 사업별 지원 규모 개수는 다소 변동될 수 있다는 것을 공지하고 있습니다. 지원 요건 공모기간은요, 2020년 4월 13일부터 다음 달 6월 5일까지 이렇게 지금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아까 말씀드린 임산물 생산자 단체가 되겠고요. 생산자 단체라는 것은 농업, 농축 및 식품산업 기본령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생산자 단체, 영농조합법인, 농업에서법인, 산림조합 등이 여기 해당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업 및 신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및 제7조 제1항 별표 2에 해당되는 임산물 소득의 지원 대상 품목을 사업 대상하는 생산자 단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별표 2는 다음에 또 나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취급하는 경우는 임산물 취급이 60% 이상인 경우에만 지원된다. 여기는 결국 산림청 예산이기 때문에 농산물을 하더라도 거기에 이제 보통 그 임산물 취급하는 비중이 많죠. 대추라든지 그런 것도 사실 밭에서 생산하지만 거의 다 임산물로 취급되고 있죠. 그런 경우를 예외적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임산물 소득원인 지원 대상 품목은 제가 선마실TV에서 여러 번 제가 설명을 드렸고, 거기는 79개 품목이 해당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는 크게 수술류는 하나는 예를 들면 밤, 감, 잣, 호두, 대추, 은행, 도토리, 개암, 머루, 다래, 복분자, 딸기, 산딸기, 석류, 돌배가 여기 해당되겠습니다. 이렇게 쭉 해서 지금 별표에 보시듯이 버섯류, 그 다음에 삼나물류, 약초류, 약용류, 수목 부산물류, 관상산림, 식물류 등이 쭉 나와 있네요. 여기 이제 총 70억 품목인데 전번에 제가 선마실TV에서 유튜브 방송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별표 2입니다. 그 다음에 영농조합법인 등 생산단체에 대한 지원 요건은 농림축산식품 재정리사업 관리 기본규정 및 제35조 제9항 농업법인 지원 요건 및 사업관리 기준을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요거는 지금 현재 표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되, 단 중요한 것은 영농조합법인은 당연히 지금 5인 이상의 농업인이 결성돼서 영농조합법인이 결성이 됩니다.
그러나 농업법인 회사 같은 경우는 농업회사 법인 같은 경우는 보통 1인 이상의 그 설립 당시에는 농업 1인 이상이라도 농업회사 법인이 설립되죠. 그러나 여기에 지금 이제 오늘 공모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여기 특별한 농업회사 법인에 대한 규정을 줬는데 농업인 회사 법인은 5인 이상, 그러니까 농업인이 참여, 주주 참여, 법인 등기에 등재된 경우 근로계약서 등의 법적 효력이라는 서류로 법인의 운영에 참여한 있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만 인정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농업회사 법인은이라도 5인 이상의 농업인이 여기서 주주 참여하든지 법인 등기에 기재를 하든지 또는 근로계약서에 또는 계약을 맺든지 이렇게 해서 해야지 참여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겠죠. 그리고 이제 대상 토지는 이제 건조당 또는 지상권 등 재산권이 제한되지 있지 않아야 한다. 그 다음에 생산 단체 소유의 토지에 한다. 이거는 당연한 얘기인데 뭐 토지는 확보되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고, 그 토지에 대해서는 건조당 설정이라든지 쉽게 말해서 깨끗해야 된다. 뭐 어떤 담보라든지 이런 게 없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게 당연히 이제 국가에 지원하다 보니까 그건 당연한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임산물 산지 종합 유통센터를 먼저 보겠습니다. 임산물 산지 종합 유통센터는 총 자본 자격이 총 출자금 1억 이상, 자본금이 사업비 자부담 이상 확보, 법인 설립 후 운용 이상 실적이 1년, 그 다음에 5인 이상 농업인이 되어야 되고, 농업회사 법인은 농업인 지분이 10분의 1 이상이 되어야 된다. 요거는 뭐 똑같은 얘기입니다. 거점은 산지종합시설은 총 사업비 10억에서 50억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는 연간 200일 이상 가동을 하도록 되어 있네요. 네, 그 다음에 거점은 그렇고, 그 다음에 보안은 기존 지원받은 임산물 유통시설에 대한 현대 규모화 지원이죠. 기존에 지원받은 업체인데 지역인데 또는 여기에 대해서 스스로 시설을 뭐 보완하든지 장비를 보완하든지 이런 데에서 추가로 이야기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원 내용은 안에 그 내용은 건축은 뭐 당연히 필수적으로 해야 되고요. 집화장, 선별장, 저장 시설, 건조장, 포장장, 품질 검사실, 출고장, 일반 창고, 사무실, 회의실, 부속실 등이 부속시설 등이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가공 장비로는 뭐 박피기, 건조기, 절단기, 분쇄기, 요가시설 등 뭐 그다음 세척기, 가공 라인 등이 여기 해당되네요. 선별 포장은 선별기, 박스 제한기, 봉황기, 뭐 자동 수포장기, 컨베이어 등이 해당될 테고요. 유통 장비는 운반 차량, 냉동탑차, 지게차, 팔레트, 뭐 기타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위생 판매 시설로서는 이제 오페스 정화, 건물 위생 시설, 홍보, 견시, 교육장, 판매 등이 해당될 거고요. CT 융보관 소프트웨어 쪽으로는 임산물 스마트 유통 및 체계적인 경영 관리 지원에 관련된 소프트웨어 쪽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참고사항을 한번 볼까요? 산지종합유통센터는 농수산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에 의해서 우수관리시설 GAP라고 그러죠. 유진에 적합한 유생조건을 유배하고 1차 생산, 1차 산물은 GAP도 인증품 우선적으로 취급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GAP를 기준에 적합한 유생조건을 이렇게 권장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산물 가공 산업 활성화입니다. 아까는 산지유통센터였죠. 그 다음에 여기는 단기 소들 임산물을 관리하는 가공 상품화 등 가공 유통 사업을 하고 있는 법인 또는 시설 리모델링이 필요한 법인, 총 사업비 20억 이내에서 해당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법인 운영 조건이 2년 이상, 총 출자금 1억 이상, 자본금이 자부담 이상 확보, 그 다음에 농업조합은 뭐 5인 이상 법인, 요건 아까 말씀드린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단지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아까는 산지 유통센터에는 없었는데 여기는 있는 게 최근 연도, 그러니까 작년 2019년 기준이 임산물 매출액이 5억 이상의 법인이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5억 이상 법인은 신청 자격이 없다는 말씀이겠죠. 요거를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지원 내용을 보면은 뭐 건축은 뭐 아까 비슷합니다. 생산 가공시설, 저장시설 이런 게고요. 그 다음에 가공장비는 불리기, 발효기, 가공장비, 세척기, 가공라인 등이 해당되고, 선별 포장기는 선별기, 박스 제한기, 봉황기, 자동 수포장기, 그 다음 위생 판매 시설은 오페스 정화, 건물 위생 시설, 아까 산지 유통센터 비슷하네요. 그
그다음 우선순위는 아까 얘기한 대로 임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가공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으로서 GAP 협상 인증 생산단체를 우선 선정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 재료의 단순 건조, 커팅, 분말 등 1차 가공사업은 지향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은 우선 지원은 우선 농작물 재해보험 또는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에 가입한 실적이 있는 단체, 그 다음에 전년도 생산소득 기준 생산량이 10% 이상 증가한 품목, 햇삽 인증업체, 그 다음에 산촌 거점 지역 생산단체, 산림소득 분야 공모사업 공모시 가점 부여된다, 이런 말씀이고요. 산촌 거점 군역은 딱 이렇게 못을 박아놨습니다. 괴산군, 울진군, 인제군, 진안군, 평창군 5개 지역이 2018년도 선정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점이 부여된다는 그런 말씀이겠죠. 그 다음에 임업진흥원 시행령 제17조 제2하의 전문기관으로부터 특별관리 임산물 산양사업 최종단지로 지정받은 업체, 최종단지로 지정한 업체는 전국에 몇 군데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업체는 가점이 지정되고 우선 지원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요, 부정수급으로 보조된 수행 배제된 자, 당연한 얘기겠죠. 그 다음에 사업 포기 중도 해수 사유로 농산식품부 지원 대상에 기간 중에 있는 자, 3회 이상 지원받은 자, 부정수급 사유로 형사를 받은 자, 단체, 반납금 등을 전부를 미납한 자, 단체, 이런 거는 다 정부 공모사업은 다 공통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임산물 산지 유통센터는 가공산업 활성화 공모사업으로 지원받은 이후에 두 가지는 3년이 지나지 않는 단생산단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3년 전에 또 받아놓고 또 여기 또 생산할 수는 다시 신청할 수는 없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죠. 이 부분은 이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표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금 사용 용도에 제한이 있는데요. 이 자금은 금액도 다소 큽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부지 매입, 이거는 당연히 안 됩니다. 기존 시설 매입 포함 또는 부지 기반 정비, 절토, 상토, 성토, 다짐공사 등에 해소해야 되는 비용은 당연히 안 되겠죠. 부지는 스스로 확보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요. 각종 인허가비, 대체 농지 전용비라든지 이런 것은 자금 사용을 할 수 없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사업 계획서 작성 시 유의할 점은 감리비, 토목 공사비는 총사비 5% 이내, 그 다음에 선별 포장 가공시설 및 장비 구입비 합계는 총사비 40% 이상 반영. 그러니까 가공 쪽에 무게를 상당히 많이 두는 그런 거죠. 40% 이상 반영하라니까. 그 다음에 상품 관리는 사무실, 회의실 이런 거는 화장실, 식당, 휴게실 등은 5% 이내 제한했고요. 인건비는 시중 농임 단가를 정한다. 주요 기계 장비는 가능한 한국농기계 농업공업협동조합 및 한국식품연구원의 보증을 받은 기계 장비를 구입하고 품질 및 예수 등 사후관리 철저하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될 수 있도록 검증된 업체를 활용하라, 그런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사업 신청 방법은 이런 사업을 점수를 준비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림담당부서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군구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다음에 검토한 다음에 적격 여부를 관련서를 일체를 시도에 광역시도, 광역시, 그 다음에 도에다 제출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시도에서는 사업계획서 제출해서 이 적격 여부를 다시 한번 검토한 다음에 관련서를 일체를 한국임업진흥원에 2020년 7월 3일까지 제출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꼭 지게 될 것 같고요. 요거는 관련 표를 있는 대로 그대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제출 서류는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사업신청서 작성, 사업 관련 증빙자료, 그 다음 그런 것들이 되겠고요. 사업 기본계획, 사업비 산출 내역, 자본금 내역, 법인 등기부 등본, 토지 등기부 등본, 토지 기억 항의서, 자본 조달 계획 항의서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산 제보 접수도 해당될 거고요. 농업경제 등록 항의서도 필요한데 요즘 한국임업진흥원에서 한국 산림청에서 요즘은 그 임업경영체도 등록이 실시하고 있죠. 그래 임업에 해당되는 분들은 임업경영체 등록 항의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관련되는 양식은 다 별도로 있으니까요. 그걸 참조하시면 되고요. 사업계획 검토를 기초광역지자체에서 작성을 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거는 지방자치에서 할 사항이죠. 선정 절차는 공모를 6월 5일까지 접수를 받고요. 그 다음에 시군구에서 6월 19일까지 검토, 그 다음에 2차 검토를 7월 3일까지, 그 다음에 한국임업위원회 사업 타당성 평가를 8월 14일까지,
그 다음에 상위 심의 및 대상 선정을 8월 20일까지 마무리 진다는 그런 말씀이 되었고요. 한국임업진흥회에서는 관련 전문가로 심의위원을 5인 이상 15명 이내를 구성해서 사업의 계획 예산 규모 및 사업 타당성 등을 검토해서 심의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검토 사항은 뭐 여러 가지 그 사업 대상자, 사업 내용 대상지, 뭐 적정상, 뭐 부지 매입비 인허가 사항 등 이런 걸 사전 준비해야 될 것 같고요. 사업 대상지를 반드시 현장 확인합니다. 그래서 여기 현장에 과연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가장 적합하고 타당성이 있느냐 이런 것을 심사위원들이 하게 되겠죠. 평가 기준은 총 100점 만점입니다. 100점 만점인데 사업 환경이 10점, 사업 능력 시장성이 20점, 그 다음에 사업 능력 20점, 시장성이 25점, 사업 추진 계획이 30점, 발전 가능성이 15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점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뭐 회사비 인증업체라든지 특별 관리 임산물 뭐 최종단지 아까 얘기한 그런 가점 사항이 되는 업체들 이런 데는 가점을 5점은 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60점 미만인 경우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은요, 지금 그 양식 있는 대로, 양식이 딱 나와 있으니까요, 양식대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문제점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당시 어떻게 내용을 충실하게, 아주 잘 이렇게, 성실하게 이제 작성하는 데에 따라서 심사위원들이 평가를 하겠죠.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사업의 어떤 타당성과 앞으로의 발전성, 그리고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다음에 뭐 자격 요건 미달, 뭐 서류 제출 미비 이런 사항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뭐 당연히 뭐 허위과 또는 과장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이제 국가 공모 사업에서 당연히 배제되어야 되겠죠. 이런 부분은 주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뭐 현장 실사 시 심의 의견에 따라 뭐 수정 제출도 가능하고요. 최종 심의 발표는 공모신청 단체의 총괄 책임자가 직접 PPT로 발표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그건 뭐 또 당연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뭐 참고 사항이 되는데요. 보조 사업으로 지정한 재산은 당연히 교부 목적 외에 양도의 뭐 교환, 대여,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거죠. 당연히 국가의 공모 사업으로 보조를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함부로 이렇게 사회권을 행사할 수 없는 그런 조항도 있습니다. 네, 이제까지 긴 시간에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한국임업진흥원에서 공지된 산지유통센터, 그 다음에 가공활성화 사업의 공지에 대해서 제가 숨마실 TV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이상 숨마실 TV였습니다.